네, 출발 전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민영 앵커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참 월요일 같은 금요일 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참 흘러보냈는데요. 오늘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 해당 이슈들, 일정들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난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저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들,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CPI를 소화했습니다. 40개월 만에 2%대 상승률로 돌아오면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좋았던 지수에 비해서 시장은 좀 신중한 반응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지근한 증시를 보였는데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전날은 좀 미지근했죠. 그렇죠, 하지만 네. 어제 CPI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PPI를 보면서 인플레는 잡혔구나. 그런데 시장에 계속 키워드로 던졌던 화두는 경기가 침체야 아니야 랐기 때문에 어젯밤에 발표됐었던 그리고 뜨겁게 반응했었던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였을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들으시면 구분하실 수 있겠죠. CPI, PPI는 인플레를 보는 지수고 고용, 실업률은 경기를 보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준에서는 이 두 가지의 중간적인 성격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소매 판매인데 그동안 짓눌렀었던 부분들을 다 좀 풀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플레 잡혀가고 있어요. 고금리 약발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둔화라는 말은 지워둔 채 침체라는 강력한 말로 어떻게든지 조정의 빌미를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잘 나와서 저는 오히려 걱정돼요. 이게 조금 둔화돼야지 되는데 그래야 금리 인하가 앞으로 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했었던 것은 침체인데 그것을 하나 지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 예상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고용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바운드리 안에서 줄어서 엄청나게 좋다 이거보다는 바운드리 안에 있구나. 침체라고 붙였었던 우려는 과잉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반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근데 지금 어제는 기사를 봤었을 때 같이 협상할 것 같았는데 지금 하마스를 빼놓고 협상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협상인지 자기네들이 선포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조정의 빌미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질지 장이 빠질 만한 타이밍에 이 뉴스가 두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에 이것이 이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정도로 그냥 안테나 정도만 세워놓고 있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증시죠. 우리 증시 조금 미국장이 따라갈 때 조금씩 못 따라가는데 어쨌든 미국은 1차 하락갭을 메워냈고 해결해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지수가 떠서 시작할 텐데 음봉으로 마감하더라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장 단기적 낙폭 큰 섹터는 반도체. 여전히 낙폭 과대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여기에 바이오는 대장격의 역할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조선방사는 주도주로서 자기의 역할을 체결해내고 있을 때 이번 반등 구간에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점, 여기에 신재생까지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확산되고 있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한국 증시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은 싸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불편하게 해석한다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려면요.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도주라기보다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적이 끝났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발표만 하면 벼락 맞는 섹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끝난 것이 이제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크로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매크로에
핵심 변수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해석 붙이고 뭐 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는 시작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소환 이후에 소매 판매도 그리고 실업수당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간밤 증시가 아주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 뭐 물론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이 강력하게 점쳐지는데 이러한 시점 안에서 어떠한 매크로적인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특히나 이러한 시장 안에서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중간중간 뭐 반도체 대표적인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던 만큼 뭐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 집중해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외에 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돼서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또 강력한 흐름 이어가게 될지 AI 거품론 우려는 이제 내려두고 다시 네. 반도체 대형주들의 기환이 올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주의 귀환이라기보단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증시가 급락을 맞았을 때 우리 증시 사야겠다라고 자금이 싹 왔다가 그냥 미국 주식부터 사지 뭐 해가지고 다시 좀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조금 부족한.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미국의 반도체 상승을 자기의 주가에 녹여내려고 하는 좀 의지적인 주가 흐름이 먼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삼성전자는 아쉽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개분봉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뭐 지금 이 분위기라면 해결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거 말고 반도체 업황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매수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메모리 업황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디램 단가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낼 수 있었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미국의 대선이 끝났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은 계속적으로 ING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무역 분쟁 때도 그랬듯이 중국이 선취매를 해요. 홍콩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운임지수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엔 틀림없이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나중에 지금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창고 가득 채워놔 라는 일시적인 부분이었다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안정세에 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속도는 좀 느리지만 꾸준히 그 가격이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 포스에서 보면은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을 수요가 13% 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13%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비 수요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여기에 숫자적으로 매출 전망은 D램 메모리 시장을 기준으로 1,36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906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매출은 50%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대장은 삼성전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50% 매출이 커질 것인데 거기에 초과 수요 시장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야기가 되냐면 2026년도부터는 이제는 쇼티지까지는 과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유의해 갈 수 있으니 지금 전공정단에 있었던 전통 메모리는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좀 변동성이 컸었고 SK하이닉스가 거기에 덩달아서 너무 변동성이 컸어서 야 이거 인공지능 뭐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메모리 사이클로 봤었을 때 지금은 ING고 뭐 인공지능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 이제 메모리 빅 사이클로 봤었을 때 그 사이클이 10분기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이 턴한 게 딱 1년 딱 찍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메모리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비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갖자라고 그럼요.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램 추가 수요도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메모리 사이클상 조금 더 기대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순매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HBM을 넣겠다. 네. 이 해당 차량 칩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도 기대 가져가야 자, 될까요? 일단 반등은 미국 시장 반등 주는 만큼 따라준 반등 거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반등 폭이 작아 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다른 종목의 반등의 기대감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도 떠서 시작할 것을 둔 전제로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매수가 쉽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영역에 가장 앞서 있다. 반등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 자율주행차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 사실 기정사실화된 앞서 있었던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첫 번째 보는 뉴스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텀과 할 때 하이닉스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까. 그때 조정을 준다면 그때 브레이크 걸릴 때는 이제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여전히 대장격의 품격은 지켜줬다라는 인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살래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급하게 매도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반도체가 이 분위기를 지금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로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난 반도체 주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종목들이 많아 보인다. 반도체 업황을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 지금 이쪽이 더 세, 이 종목이 더 좋아, 이 종목이 더 탄력이 좋네. 이걸로 바꿀까라기보단 반도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종목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빠졌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 탄력도 좋았던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월덱스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은 소재 쪽이고 유진테크는 좀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 있어요. 정공정단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탄력도도 좋았다라는 정도로 좀 눈여겨볼 만한 조정 시 매수 관점의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대감은 뭐 맞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다른 낙폭과대 종목들, 반도체 다른 종목들의 눈을 좀 넓혀보는 하루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신재생이 실적도 더해지고 또 해리스 테마주로도 꼽히면서 이제 좀 더 상승을 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CS인드가 대장이고 네. 태양광이 있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이제 근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막 신재생 지금 뭐 사야 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태양광이 움직일 때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에 있었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반응됐었을 때는 작년에도 금리 인하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풍력이 강했었고 거기에 대장은 CS 윈드였다라는 점, 거기에 실적이 좋다라는 것으로 동국 SNC가 펄떡 뛰더니 SK 오션 플랜트도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 이제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해리스가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틀림없이 그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선거로 다가갈수록 아마 박빙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직히 트럼프 후보가 적극적으로 행보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한번 스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유리한 건 맞지만 선거가 당일이 다가갈수록 좀 격차가 줄어들고 박빙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럴 가능성으로 조정을 준다면 만약에 그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목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CS 베어링은 물론이겠거니와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SDN 풍력과 친환경 신재생에서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과거에 태양광이 갔었을 때 SDN도 탄력이 좋았었다. 다음 주자로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덜어놓더라도 실적 측면에서 테마 측면에서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셔서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그 포인트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엔터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적도 안 좋고 지금 스캔들도 계속 나오면서 좀 주가가 계속 빠져요. 더 빠지게 될까요? 엔터가 언제 반등을 할 거냐? 네. 한 10몇 년 전이었어요. 정지훈 씨가 이제 JYP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기획사를 차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진영 씨가 계속 미국으로만 나가 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막 한국에서 떡 보내달라고 하면 뭐 그때 이슈가 됐었던 밈이 있었는데 그때 기획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당시 아이돌이 1급, 2급, 3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급을 쫓아하는 2급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2군, 3군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2군, 3군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컨셉으로 기획사를 유지조차 할 수 없다. 메가톤급의 제2의 B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나타난 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원더걸스였는데요. 지금 한국 연예계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 BTS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되면 물타기 전략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만한 주가인 거는 맞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바닥을 다지기는 쉬우나 추세 전환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매도 우위의 힘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봤었을 땐 적어도 이평선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주가상으로 사실 완전히 좋지 않은 흐름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부활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장님 그렇다면 오늘 관심 섹터는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오늘 신재생 특집으로 20분을 꾸려 나갈까 했었는데 조금 뭐 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신재생에서는 계속적으로 풍력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좀 뒷전에서 아무도 얘기하는 것은 원전이고 뭐가 되든지 간에 신재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ESS입니다. 그래서 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짧게 종목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중 NCS입니다. 국내 최초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 요즘 자동차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ESS가 테슬라도 집중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2분기 실적 살펴보니 YOY, QOQ 모두가 다 2배 가까이 성장해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로서의 색깔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온도 조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자동차 한 대가 불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제 저장 장치가 불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순행식 모듈이라는 것은 배터리 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EDI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진입된다면 어디에서 불나는 건지 타겟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화를 분사하는 시스템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타는 이슈가 ESS가 성장할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 최근에 화재 이슈까지 부합돼서 더욱더 근데 주가가 조금 위에 있어서 나의 타점을 잘 보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트레이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분봉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요즘 조선도 좋잖아요. 밸브 업종 보다가 눈에 띈 종목인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입니다.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인데요. 지금 조선 쪽으로 본다면 해양 산업군의 필수 인증인 성급 인증이 뭐 해외에서 8대 검사 기관을 획득했다. 뭐 좋다. 어쨌든 좋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에 피팅 밸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과 조선이 좋으니 이쪽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재생 쪽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물이 흘러가야 되는 피팅 밸브의 다 전반적인 산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산업 쪽에서는 SK 에코플랜트 합작법인의 그 연료 고체 전지의 백업 모듈 거기에 납품하는 국내 유일 단독 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속에서 수소 쪽, 고체 연료 쪽에서도 매력이 있고 또 하나는 ESS 쪽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의 직분사 소화 설비, 그러니까 불 꺼야 되는
시스템에 이제 어떤 그쪽에 배관 밸브 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은 조선 쪽,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피팅에 관련된 키워드까지 갖고 있으니 지금 이쪽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 정도로 두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한중 NCS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정남 차장님과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